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계면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죠? 계면이라면 기체와 액체, 액체와 액체, 액체와 고체가 서로 맞닿는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란 계면의 경계를 완화시키는 역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두 경계면에서 흡착해서 성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말하는 건데, 때를 지워진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때를 지워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생활 속에 계면활성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클렌징 크림, 세탁세제, 샴푸, 폼클렌징, 주방세제, 비누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죠. 계면활성제 안에는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랑 소수성이라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부분, 친유성이라고도 부르는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계면활성제 안에는 친수성이라고 해서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소수성이라 그래서 친유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물을 싫어하는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이 계면활성제의 특징이에요. 합성 계면활성제는 강한 세정력이나 거품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리고 부드럽게 발림성도 있지만 얘의 단점이 단백질 변형이나 세포 손상, 또 파괴를 시키고 노화 촉진, 알레르기 유발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고요. 피부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축적되는 기간이 보통 3일로 본다면 한번 SLS가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샤워를 하고 나면 3일 후에 다시 그 성분을 이용해서 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합성 계면활성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지고 이제 천연 유래 성분으로 바뀌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보통 콩, 뭐 계란 노른자 이런 데 레시틴 같은 성분들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대부분 다 자연에서 유래된 천연 계면활성제로서 생활용품 이런 쪽에 요즘 많이 접목되고 있어요. 대신에 합성 계면활성제보다는 세정력이나 발림성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다르진 않으니까 가급적 조금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거의 부작용이 없는 형태이고 합성 과정에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하기보다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번엔 샴푸를 만들고 다음 시간에 만들게 될 애플워시 같은 경우가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이라는 통상적으로 애플워시라고 부르는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이랑 사과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반응시켜서 만든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95% 이상이 자연분해가 되는, 또 피부 단백질 변성을 시키지 않기도 하고 피부가 자극을 가지지 않게끔 아주 순한 계면활성제가 되겠죠. 그리고 데실글루코사이드, 코나코파, APG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요건 옥수수랑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인데 얘도 상당히 순한 편이죠. 근데 거품력이 약해요. 다만 지속력을 주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블렌딩을 하시면 효과가 좋겠죠. 먼저 천연 탈모 예방 샴푸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재료는 화면과 같이 준비를 해 놓으세요.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비이커가 하나씩 지급이 됐죠. 이게 250ml 비이커예요. 먼저 소독을 해야 되겠죠. 소독하시고 저울 올려 놓으시고 전원을 켭니다. 0점 맞추는 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램으로 저울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눠드린 성분 중에 이렇게 초록빛깔 구아클로라이드라고 해서 요거 나눠드린 거 있어요. 요거 3g 계량할 건데, 얘는 어떤 성분이냐면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구아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은 모발의 컨디셔닝이나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쪽으로 조금 맞는 아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구화검이라는 그 식물에서 양이온화 시킨 제품으로서 이거 대전 방지제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증을 낼 때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먼저 3g 넣을게요. 얘가 점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넣게 되면은 뻑뻑한 상태의 샴푸가 될 테고, 적게 넣으면 묽은 상태, 아예 거품 용기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요 구아클로라이드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3g, 아마 지급된 것들이 거의 맞게끔 3g에 나와 있을 거예요. 계량하셨죠? 그 다음 0점 맞추시고, 글리세린이나 쟁탄검, 그리고 그 폴리커터라는 그런 점도용의 성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물에 직접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풀어주게 할 겁니다. 글리세린 5g. 오늘 만들게 되는 샴푸는 탈모 예방 샴푸예요. 지금 우리가 뭐 수험생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도 있을 테고, 아니면 두피 질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먹어감으로 인해 탈모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 모근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샴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섞이게 이렇게 섞어 주십니다. 비이커 다룰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분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 잘 섞어 주신 다음에 0점 맞추시고, 어성초 자소염 녹차라는 물을 같이 넣어 드렸어요. 이렇게 어성초, 자소염, 녹차 요 세 가지 성분들이 두피를 차갑게 해주면서 열이 나는 것을 조금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모공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트러블 진정 효과. 우리 두피가 pH가 4.8이에요. 또 약상성에 가까운 성분이기 때문에 조금 정제수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 요거는 우리가 식물을 추출해내는 방법 중에 데콕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한약을 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추출해낸 성분입니다. 120g 계량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섞어 주시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하나도 안 생기게 골고루 섞어 주세요. 녹차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피부를 조금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성 피부에 보면 녹차 추출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화장품에. 그 다음에 자소엽 같은 경우는 모낭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천연 방부 역할도 하는 게 자소엽이라는 식물이고요. 어성초는 비린 맛이 난다 그래서, 생선 비린 맛이 난다 그래서 어성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곰팡이 억제나 가려움 완화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자, 어때요? 좀 걸쭉해졌죠? 이 상태의 점도가 나면 다음 성분을 섞을게요. 동봉해드린 성분 중에 LES라는 성분이 있어요. LES라는 성분은 소듐 라우레스 썰소석시네이트라고 그래서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코코넛 오일을 가지고 이온화시킨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거품이 나게끔 만들어 놓은 성분인데, 세정력이나 거품력 이런 것들도 우수하고, 보통 비누, 샴푸, 주방세제, 폼클렌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초록색 성분 구아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은 지구상에 나와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두피에 안전하게 알려져 있는 점도제로, 점증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S라는 성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넣을 건데 음이용성 계면활성제에 속하고 있어요. 코코넛 오일로 만들어진 계면활성제인데, 이건 세정력이나 거품력이 우수해서 비누, 샴푸, 주방세제, 폼클렌저 이런 쪽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니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샴푸 뒤쪽에 전체 성분을 한번 보시면 정제수가 제일 먼저 나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샴푸는 화장품에 속하죠. 화장품은 성분 표기법에 따라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을 제일 먼저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차 조금씩 낮춰져 가면서 첨가되는 성분이 적을수록 뒤쪽에 기록이 되게 되겠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샴푸 뒷면에 보시면 대부분 다 LES라는 성분보다는 SLS라는 성분 아니면 SLES 이런 성분들의 음이온성 계면활성 제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SLS 같은 경우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 그래서 우리가 설페이트 계열이라고 하면 석유에서 추출한 보통 계면활성 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조금 합성 계면활성제인 거예요. SLS, SLES,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렇게 해서 뒤에 설페이트가 붙는 아이들은 석유에서 추출했다고 보시면 되고, 다 합성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두피를 악화시켜서 모공이 망가진다든지 해서 머리카락이 탈락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인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냐면, 합성 계면활성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성 계면활성제를 써야 되는 거죠. 저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법률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소규모로 공방에서 천연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람들, 아니면 1대1 맞춤형 화장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의 성분들을 다 공부하게 되어 있죠. LS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SLS나 SLES는 우리 합성 계면활성제예요. 장기간 사용했을 땐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토피 같은 경우가 이런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우리 피부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LS를 85g 먼저 계량할게요. 양이 좀 많아요. 화장품 클렌저 제품들은 보통 물과 수상 성분과 계면활성제 성분이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넣으시고 잘 섞어주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점도가 있죠. 그 다음 코코베타인. 코코베타인은 양쪽성 계면활성제에 속해요. 세정력이나 거품력은 조금 약한데 피부의 안정성도 뛰어나고 저자극 샴푸나 아기 샴푸 이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코코가 붙으면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활성제겠죠. 총량의 20% 정도만 써요. 그래서 우리는 250ml의 샴푸를 만들 거기 때문에 35g 정도 계량할게요.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첨가물을 첨가할 건데, 탈모에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탈모 예방에 좋은 성분들 중에 실크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누에고치 즙에서 추출한 부드러운 물질이고요. 그리고 에스피노질리아, 얘는 허브의 종류인데 에스피노질리아랑 네틀 추출물 같은 경우는 멕시코 인디언들 있죠. 이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인디언은 대머리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탈모 예방에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틀 추출물 같은 경우는 쐐기풀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것도 또한 탈모 예방 효과. 창포 추출물은 우리가 단오 때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항균 작용이나 또 윤기, 탄력, 모공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한 번에 다 담아 놓았을 거예요. 실크아미노산, 에스피노실리아, 네트 추출물, 창포 추출물. 그래서 한 군데 다 담아 놨어요. 얘는 총 8g 정도, 8g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다 넣으셨으면 살짝 저어주시고, 이제 2가지만 더 넣으면 돼요. 유카 추출물이라고 있죠. 유카 추출물, 이렇게 까만 물질이에요. 까만 성분. 이 성분은 뿌리풀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스스로 거품이 나는 그런 성분이에요. 다음은 유카 추출물이에요. 유카는 스스로 거품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요게 보통 우리가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아니면 여성 청결제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혹시나 집에 여성 청결제 사용하고 계시는 친구분들 있으시면 집에 한번 성분표를 뒤에 한번 봐보세요. 유카 추출물이 거의 9% 이상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5g 넣을게요. 섞어보시면 이제 색깔이 유카 추출물 때문에 조금 더 진해질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한방 샴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약 색깔을 내기 위해서 카라멜 색소 같은 그런 갈색 성분을 넣기도 한대요. 자, 그 다음 탈모에 좋은 에센셜 오일들을 또 블렌딩을 한 군데다가 해놓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시더우드, 클라리세이지, 로즈마리, 일랑일랑, 라벤더, 티트리 이런 성분들을 제가 같이 넣어 놓았는데, 클라리세이지 같은 경우는 머리 향도 좋게 하지만 또 갱년기 여성들에게 여성 호르몬 유사체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이용이 되고, 일랑일랑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좋게끔 행복감을 유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향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샴푸 블렌딩 해놓은 거 20방울 넣어 볼게요. 있는 거 다 넣으셔도 돼요. 제가 한 최대 미리수가 3mm인데 3mm까지 제가 계량을 해놨어요. 여기까지. 요즘은 일부러라도 인공향을 사용하지 않는 무향의 성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두피 질환이 있으신 분들, 향으로 인해서 질환들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샴푸 점도가 나왔어요. 구아클로라이드라는 성분 때문이죠. 얘가 분말로 이루어진 성분이기 때문에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물에 분해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막지 않죠. 시중에 판매되는 샴푸 뒷면에 보면은 점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폴리쿼터늄 2, 3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물에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공을 막아서 탈모를 진행시켜주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용기 뚜껑 여시고 늘 그랬듯 소독 한번 해주시고요. 용기 같은 경우는 사출을 할 때 이미 깨끗한 상태에서 사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출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고, 혹시나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데우시면은 조금 더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져요.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거품력이나 세정력, 보습력 이런 것들이 같이 블렌딩된 계면활성제들이 섞어놨기 때문에 펌핑 많이 안 하셔도 되고 한 3, 4번 정도, 머리 기신 분은 한 5번 정도만 펌핑 하시면 충분히 샴푸하실 수 있으시고요. 스티커 이렇게 부착해서 날짜도 기록하실 수 있으면 기록하시면 좋고 유통기한은 6개월입니다. 저희가 만든 용량은 250ml 스칼프로 표시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샴푸였습니다.